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교내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홍편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은 뭐 우리가 사실 그 우리 세대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전투기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톰캣이라고 봅니다. 정말 차의 추종을 불허하죠. 그렇죠. 그냥. 가슴이 예. 뛰잖아요. 근데 지금 20대나 10대들한테 물어보면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코 랩터. 아하. F-22 랩터입니다. 확실히 세대가 좀 아, 다른 것 근데 같아요. 아무리 예. 그래도 멋있는 건 톰캣인데. 아무리 그래도 멋있는 건 톰캣인데. 이게 그렇습니다. 뭐냐면 저는 그 가변이기 이렇게 하는 게 원래 그냥 그 단순히 느낌이 뭐냐면 그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챌 때 이렇게 속도를 살짝 줄여야 되거든요. 발톱으로 차려면 그때 날개를 쫙 펼치는데 그 느낌을 좀 많이 봤죠. 그래서 그렇죠. 그 이후에 그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하면 항상 탑건에서 나왔던 것처럼 가죽 점퍼 입고 맞아요. 오토바이 몰고 이렇게 활주로를 달리는 장면이 꼭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네.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비겐. 비겐. 네네. 아, 그거 괜찮죠. 멋진 전투기입니다. 예. 멋있죠. 지난번 이제 비겐님도 나오셨지만 네네. 그 비겐은 진짜 그 우리보다 더 윗세대 분들이 좋아하시는 매니아 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물론 그게 아주 이렇게 스웨덴제이기 대중적인 거 때문에 아니지만, 대중적인 네. 인기는 못 끌었어도 그러니까요. 이게 예. 오락실에서 보통 네. 나오던 전투기 중 하나였거든요. 그 모형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자 뭐 그 좋아하시는 전투기들이 다 있으실 거고 그렇지만 예. 이제 대강의 이야기를 해드린 건데 오늘의 그래서 그 주인공은 바로 F-12 랩터인데 아, 이게 근데- 밀리 매니아들, 특히 전투기 매니아들이 많이 사랑하는 기종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랩터의 뭐 기체 무기체계의 입장에서 깊게 들어간다기보다는 너무나 많이 알려졌으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의 최강 제공권을 자랑하는 랩터 스텔스 전투기가 통상은 그 12대씩 편제돼 가지고 굉장히 세분화돼서 전 세계에 배치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태평양 지역, 그러니까 어느 지역인지 제가 보기에는 가나다에 진출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겠죠, 아무래도. 24대가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이거 굉장한 사건이고 이 정도만 그러니까 이제 랩터의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195대가 생산이 됐고 8대는 이제 시제기라서 이제 뭐 당연히 빠지고 그 외에 뭐 훈련 기체들도 있고 실제 운영되는 거는 뭐 추락한 180 것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180여 대 정도예요. 그런데 24대가 엄청난 비율이네요. 네, 그건 상당한 진짜. 비율이 온다는 얘기는 좀 이슈가 되고 거의 미국 본토를 빼면 최다 해외 전진 배치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바로 태평양에 방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동안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때 피상적으로 좀 얘기를 드렸어요. 뭐 예를 들자면 A 공군 기지가 나오면 이거는 태평양 공군의 배수 전진 기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평양 공군에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정도 하고 짧게 넘어갔고 예. 뭐 이런 정도. 그리고 우리가 유사시에 증원받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태평양 공군이 제1차 그렇죠. 증원이 오는데 그렇죠. 과연 그럼 태평양 공군은 어떻게 구성돼 있고 어느 정도의 현황인가를 우리가 좀 알 그렇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전에 궁금한 게 그 랩터 F-22 애칭이 랩터잖아요. 네. 그 랩터가 그 무슨 뜻이요? 그 벨로시랩터의 그 랩터인가요? 그 주라기 공원에서 나왔던 그 랩터 아닌가요? 랩터. 이게 뭐 멋있었는데. 네. 사실은 그 주라기 공원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잖아요. 지금도 그 리메이크작이 나오고 그렇죠. 있죠. 헐리우드 탑 100 그냥 기존의 그 역대 이걸 보면은 아직도 상위권에 있는 그렇죠. 게 주라기 공원인데 네. 거기에 나왔던 벨로시랩터라는 공룡이 있잖아요. 사실 그 공룡은 실제 명칭이 좀 뭐라더라 무슨 네, 사우루스 뭐 이래요.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애칭이 벨로시랩터라고 해서 그 영화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뒤가 랩터야. 예. 그리고 또 실제로 애칭으로 랩터 해.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랩터? 혹시 그 그렇죠. 전투기 그리고 아니냐. 이미지가 네. 공룡이 크지 않은데 조그만 대신에 막 굉장히 난폭하고 머리도 그다음에 머리도 좋고 네. 그리고 한 무리로 지어다니면서 그렇죠. 굉장히 전략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최종 끝판왕한테 지지 않고 덤벼갖고 막 싸우는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어서 좋아하는 팬들이 많았거든요. 저도 되게 인상적이라. 근데 이제 뭐 알고 계시다시피 미 공군은 맹금류들 예를 들자면 F-15의 계열기는 이글이라고 네. 그러잖아요. F-16은 이제 펠컨. 그 또 다른 애칭이 펠컨이잖아. 물론 지금은 바이퍼라고 더 네. 알려졌지만 미 조종사한테는 그런 식으로 맹금류 이름을 붙였고
랩터는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맹금류라고 나오잖아요. 아, 맹금류 그렇죠. 전체를 가리키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맹금류예요. 그래서 랩터가 있는 그 티셔츠를 좀 구입을 하시면 알 수 있고 또 랩터의 그 마크 쪽에 보면 F22 랩터 하면서 F22가 써 있으면서 그 맹금류의 그런 어떤 발톱 같은 거. 발톱. 예. 발톱 부리 부리? 머리부터 네. 이래가지고 부리 같은 이런 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예.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뭐 사진으로 네.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맹금류를 어떻게 보면 얘기합니다. 끝판왕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게 다른 거는 그 맹금류 중에 한 종류, 뭐 독수리 뭐 하는데 랩터는 그냥 맹금류 전체. 그리고 네. 내가 끝판왕이다. 네. 뭐 그런 예. 어떤 수많은 그 에어쇼의 영상 장면을 제가 그 랩터의 데모 비행 장면을 봤습니다만은 그래서 아예 그냥 외우기까지 했는데 이거를 실제로 에어쇼에서 보니까 와 정말 입이 쩍 벌어지고 정말 보고 여기 있는 분들 중에 96년 수호의 기동도 보신 분이 계셨겠지만 그렇죠. 그거와 더불어 정말 그 스텔스기니까 이건 둔에서 근접전 못할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수호이 37은 정말 우리 쇼크 90년대 말에 쇼크를 먹었고 아 쇼크였죠. 예. 2010년대에 쇼크 먹은 건 F-22 랩터였어요. 정말 그거 보고 저 크고 넓적한 놈이 어떻게 저렇게 민첩하게 날 수가 있냐 막 그랬었죠. 그러니까 네. 랩터의 적어도 고속 저속 성능도 그 정도인데 착륙 이륙도 엄청 짧게 하더라고요. 아, 워낙 출력이 이륙은 세니까. 뭐 추력 때문에 뭐 출력이 깡패예요. 완전. 아, 그래요? 진짜 예. 완전히 수직으로 올라가는 것도 엔진- 한번 그러니까요. 보여줬는데 와 그거는 정말 엔진이 깡패라. 자 뭐 그러니까 한 번쯤 보셔야 될 게 왜 그러냐면 F-12 랩터가 미 공군의 미래 장기 계획으로 조기 퇴역이 거의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조건이 붙었지만은 그 조건이 충족된다면 조기에 퇴역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차세대기 나오면은 그렇습니다. 퇴역하겠죠. 만약에 우리나라의 아덱스에 F-12 랩터가 와서 데모 기동을 한다 그러면 혹시 못 보신 분이 있으면 직접 눈으로 못 보신 분이 있으면 빨리 보셔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퇴역해 버리면 이제 볼래 그러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10년 후에 퇴역을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것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6세대의 개발 성공에 있는데 사실 미 공군이 공개를 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6세대 기체는 지금 기술 실증기가 날아다니고 있는데 에드워드 공군 기지에서 그렇죠. 전혀 공개를 안 해요. 아니 게다가 더 중요한 게 6세대기의 개발은 랩터의 생산 대수를 190대로 하자. 그 시점에 이미 개발이 시작됐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10년이 그렇죠. 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10몇 년 동안. 10몇 년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6세대 기체의 기술 실증기가 나왔을 리도 없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아예 좀 있으면 랩터도 러시아하고 중국한테 밀릴 거니까라고 막 뇌내망상을 펼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주도권은 끝났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굉장히 자존심 있는 민족인데 러시아 공군 지휘관급에서 실제로 나오는 얘기가 우리의 Su-57이 F-12 랩터에는 안 된다라는 게 그렇죠. 엔진 노즐만 공군이 봐도 얘기하고 뭐. 있는 부분이에요. 어렵죠. 여러 예. 가지로. 그래서 사실 F-22 랩터는 지금 현재 최강이긴 한데 더 최강의 전투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세대를 그렇죠. 뛰어넘는. 랩터의 사실 유일한 약점이 시대를 잘못하고 났다였잖아요. 좀 그런 건 있죠. 네, 예. 원래 계획대로면 이게 750대에서 800대 정도 생산됐으면 가격이 이렇게 비쌀 리도 없었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엄청나게 이제 자리를 잡았을 텐데 사실 지금 시즌이었으면은 그 숫자를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필 그 시즌이 이제 강대국 이제 러시아가 무너지고 뭐 중국은 부상하기 전이라 이게 꼭 필요해? 라는 시점이 좀 있었던 근데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에 미국의 결정이 나름 합리적이었다고 보는 게 그 정도 숫자를 유지함으로써 군비 경쟁은 막았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미국의 어떤 패권은 지켰고 네. 그런 면은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예측을 잘한 것 같아요. 그 뭐 800대에서 500대, 300대 계속 줄어들고 그렇죠. 결국에는 이렇게 개발한 거는 홍 회장님 말씀대로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신의 한 수였고. 다만 문제는 그러면은 그거에 줄어든 숫자를 보충할 F-35라는 놈이 참 더 이상 말을 않겠습니다. 참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은 사활을 걸고 있고 그리고 어떤 루비콘 강을 건넜어요. 일단 건넜죠, 이미.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어쨌든 걔네들은 성공을 해야 되고 많은 또 도입을 하는 국가들도 성공하길 바라고 있고요. 그렇죠. 예. 뭐 기대해 보면서 또 이어가 보면 그래서 태평양 공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태평양 공군
미국의 미 공군의 번호 공군들이 있죠. 한 개 번호 공군은 웬만한 국가의 공군력을 훨씬 상회한 그렇죠. 수준의 예. 규모를 갖고 있는데 이 번호 공군이 태평양 공군에는 4개가 있죠.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7공군, 7공군.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5공군, 그리고 알래스카에 주로 주둔하고 있는 11공군, 그리고 괌과 디에고 가르시아 등에 분산돼서 있는 13공군이 있는데 13공군은 붙박이 이하의 대대는 없어요. 실기체는 없고 그때마다 예를 들어서 괌 앤더슨 기지의 폭격기 그 B2A와 네. B1B 그리고 네. B52H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순환 배치되는 거는 거기에는 이제 붙박이는 없고 계속 순환해서 돌고 있다는 얘기고요. 주력은 이제 알래스카에 있는 11공군입니다. 가장 큽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F-12 랩터의 대대가 2개 대대. 그러니까 미 공군 전체로 봤을 때 랩터의 30% 넘게가 11공군, 태평양 공군의 붙박이로 배속돼 있다는 그러고 보니까 거예요. 우리나라 에어쇼 때 왔던 것도 알래스카에서 당연하죠. 온 거였죠. 예. 90 전투비행대대와 525 전투비행대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한 개 대대에 우리처럼 뭐 20대 정도가 있는 게 아니라 24대 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11공군에는 또 여러 전력들이 있는데 그 외에 백으로 두고 있는 F-15E 전투비행대대도 있고요. 그리고 F-16의 이제 가상 적기 대대도 있어요. 예, 그런 정도가 있고 그 외에 뭐 지원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공중급유 비행 대대도 있고 그리고 조기경보기 네. 대대가 있습니다. 조기경보기 962 조기경보 비행 대대가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종합공군화되어 있는 번호공군이에요. 또 예, 그래서 상당한 전력이고 이거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습니다만 그 다음 규모가 일본에 주둔한 5공군이에요. 미사와 공군기지와 이제 그 오키나와에 있는 가네다 공군기지가 주력으로 있고요. 가네다 공군기지는 가데나 공군기지는 그 일본 오키나와의 F-15C, D 네. 요거 이제 주력 그 공군 기지가 되고요. 예. 거기 이제 2개 전투비행 대대가 있는데 44 전투비행 대대와 67 전투비행 대대가 있는데 이 전투비행 대대는 대함 한반도 유사시 즉각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F-15C가 있다고 해서 구닥다리네. 그렇죠. 그것은 아닙니다. 전부 레이더가 최신형 에이서 레이더로 교체가 된 상당한 그 성능을 자랑하는 이글 전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대공 특히 이제 대공 제압에 있어서 F-12 랩터가 아무래도 좀 더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먼저 와서 제공권 장악하는 건 F-15C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미사와 공군기지에는 2개 전투비행대대, 펠컨 2개 전투비행대대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우리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블럭으로 나뉘죠. 그 펠컨은 워낙 그렇죠. 다양한 가장 최신형 블록 50 기체들이 그것도 CCIP로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기체들이 2개 대대나 F-16 V급은 아니더라도 엄청나게 하얀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잖아요. 미 공군으로 봤을 땐 V급이죠. 거의 V에 가깝죠. 예. CCIP가 뭐예요? 그 F-16 펠컨의 업그레이드 사업을 총괄하는 어떤 명칭입니다. CCIP라고 하는데 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특히 항전 장비 부분을 상당한 업그레이드를 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수출형 F-16V의 버전에 상회하는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회까지 하나요? 절대로 미 공군은 수출형과 이 자기네 본토가 갖고 있는 거가 다릅니다. 그건 확실하고요. 버전이 다르다. 레이더는 아직 에이사 탑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지만은 그 부분은 이제 워낙 또 기체가 많고 또 그것을 다 달 이유도 없고 그거를 상회하는 기체가 무궁무진 넘치는데 굳이 그거를 할 이유는 없다고 보지만 축차적으로 앞으로의 또 업그레이드 계획도 있다고 그래요. 사실 부러운 게 계속해서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하니까 그건 확실히 그렇죠. 우리로서는 엄청나게 부러워요. 그게. 그러니까 태평양 지역의 공군 주둔기지는 우리나라, 일본, 그다음 알래스카, 괌이 있는데 괌은 약간 예비 기체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주둔지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주력은 알래스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인도양을 우리나라. 커버하기 위해서 디에고 가르시아 공군기지도 운영하고 있고요. 알래스카에 있는 주둔하고 있는 전투기들은
사실 러시아를 좀 견제하기 위한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북미 방공사령부의 기본적인 제1차선의 방어도 되지만 네네. 요즘은 러시아가 어떤 타겟이 아니라 대중국이 타겟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있는 그 F-22 랩터가 계속해서 뭐 괌이든 예. 아니면 가데나 공군기지든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도 때에 따라서는 가끔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가끔 갔다 왔는데 스텔스를 안 보이는 거 아니야 했는데 사진이 찍혀 있고. 네, 아니 뭐 급유하면서 오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그리고 뭐 이제 지형 숙지라든지 당연히 한 번씩은 와줘야죠. 네, 작전 공연이 네. 될 수 있는데. 네. 그럼 랩터가 조기 퇴역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근데 이제 아까 전제 조건처럼 6세대기가 만족할 만한 성능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사실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중국이 거의 다 따라잡았네. 자식 별거 아니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이 짜잔 하고 6세대를 꺼내면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또 다시 중국이나 다른 라이벌 국가는 이제 땀 뻘뻘 흘리면서 여기 거의 따라잡았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타임 오프한 것처럼 저 앞으로 가버린 거예요. 네, 그런 식이라서 다시 이제 그런 이유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유지보수가 유지보수비가 너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미 공군으로서도 감당이 안 되고 그리고 가동률 문제에 있어서도 65%를 간신히 상회하는 정도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100대가 있으면 65대가 실 작전 가능한 기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미 공군의 높은 기준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지만 어찌됐든 랩터가 그만큼 효용성이 떨어져 있고 가격은 비싸고 그래서 계속 유지할 또 그리고 170, 80대 수준 정도 가지고는 미 공군 입장에서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조기 퇴역을 시키고 하는데 결국 그 리더는 있어야 되잖아. 제공권을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는 리더는 있어야 되니까 6세대 기체의 성공 여부가 또 하나의 커다란 조건이 되겠죠. 만약에 그 공개를 6세대에 대해서 전투기에 대해 공개를 안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견제 책도 당연히 있을 거고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공군이 이제 또 대응책을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우려스러운 거는 이거는 가능성이 좀 낮은데 예상보다 더디할 수도 있어요. 공개를 안 했다고 하는 거는 그냥 감춰두는데 만약에 이게 우리 공개할 만큼 뭔가 진행이 안 되거나 뭐 좀 있거나. 근데 이제 지금까지 나온 외신으로서 흘려 들어오는 거로서 상당히 성공적이다. 다만 이것을 미리 공개했다가는 어떻게 보면은 자신 못할 그리고 확신을 못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라도 그런 거다. 왜냐 F-35가 뭐 사실 실패라고 사람들이 이제 얘기했던 생각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오랜 개발 기간 때문이잖아요. 개발 기간에. 그런데 그 F-35의 개발의 방식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개발하기 위한 그러니까 여지를 남겨가면서 개발하는 방식을 선택했는데 이 6세대 기술 실증기는 그것이 아니고 완벽한 그 설계와 개발 목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개발 도달하면 이제 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 성공에 있어서 성공했다고 그러면 이제 그걸로 양산해서 끝내는 거고. 실증 안 냈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조기 퇴역 시키지 말고 필요한 동맹국한테 좀 줬으면. 절대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는. 아마 퇴역시키면 정말 외부에 흘러나가지 않게 톰캣 수준 이상으로 철저하게 박살을 낼 거예요 아마. 아니면은 진짜 100몇십 대 정도를 한 군데 어딘가에 모아놓고 진짜로 오픈 안 하고 감춰뒀던가. 네. 뭐 보나마나 알막이죠. 뭐 하여간에 F-22라는 물건은 사라져도 그냥은 안 사라질 것 같긴 해요. 진짜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그렇습니다. 제가 에드워드 공군기지를 가봤다고 그랬잖아요. 그 에드워드 공군기지 들어갈 때 엄청난 보안의 어떤 절차를 밟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스파이들이 거의 그랬다고 봐지는데 결국 그 중국 스파이들의 스텔스가 거기서 훔쳐서 개발을 지금 했다고 봐지는 젠22 있잖아요. 그렇듯 그런 것 때문에라도 절대 공개를 안 하는 거 아닐까라는 걸 마지막으로 좀 예상컨대 말씀드려보면서 오늘 뭐 더 자세히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또 다른 시간에 또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태평양 공군 상당히 미 공군 전체 중에서도 엄청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모든 전력이 다 들어가 있는 종합공군으로서 4개 번호공군으로 돼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을 맺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